입니다. 6일 남았습니다. 지금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제가 메일을 바로 못 드렸는데요.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비송사건 절차법 필수 암기 자료 요청건 이래가지고 저희 쇼터디한테 늦은 시간 실례합니다. 자, 님의 강의로 감사합니다. 도움받고 있는 직장인 나이 많은 수험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직장인 연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애기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상기 자료가 필요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보내달라.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뭘 요청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비송사건 절차법 이 개별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 해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비송사건 기본 포맷, 그죠? 어떤 개별 사건이 나오면 서설 쓰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의 쓰고요. 사건관계 형성, 변경, 소멸. 관할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개념 쓰시고요. 각 사건에 대한 개념. 제가 개념을 쭉 정리했어요. 쭉 나올 만한 거, 민사비송에서 쭉 나올 만한 거 나왔습니다. 신청 절차, 관할 법원은요, 이게 기본 형식이래요. 지방법원 단독판사. 그 다음에 신청인은요, 당사자의 신청. 방식은요, 서면 또는 말. 심리는 일반적인 심리 절차를 따른다. 그리고 결정으로서 재판의 결정으로서 한다. 그죠? 이 일반적인 심리 절차라는 것은 임의적 변론이죠. 임의적 변론. 그 다음에 임의적 신문, 직권 탐지주의. 그죠? 불법 방법은 항고, 이유 있는 결정.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이게 기본 형식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개념을 외우고 각 신청 절차에 대해서 표로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민사비송만 정리합니다. 근데 상사비송 나오면 글쎄요. 상사비송은 제가 나중에 말미에 이것만 봐라 라는 거 한 몇 가지만 좀 찍죠. 일단 민사비송부터 암기사항 할게요. 기본적으로 민사비송에서 재단법인 정관 보충이요. 그러면은 개념을 쓰실 때 요거 개념을 쓰라 이거죠. 요게 이제 개념을 쓰라 이겁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 그러면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무효가 아니라 정관 보충을 인정하자는 거고요. 임시이사 선임 사건. 자, 선임이사가 퇴임 혹은 사망 등으로 후임이사가 없거나 결혼으로 법인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그러면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 선임을 하는 거고, 특별대리는 언제 합니까? 법인과 이사 이익에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 이사는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는 겁니다. 자, 임시총회 소집 사건이요. 소집 허가 사건. 자,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죠. 자, 총선 5분의 1 이상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서 청구한 때 이사는 임시총회 소집해야 됩니다. 네, 사원의 청구가 있은 후 2주인의 이사가 총회 소집하지 아니한 때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스스로 임시총회 소집을 할 수 있고요. 수탁자 사임과 수탁자 해임. 자, 수탁자 사임. 자, 수탁자는요, 신탁행위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법원 허가를 받아서 사임할 수 있고요. 해임은요, 자,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로 또는 위탁자가 없는 경우는 수익자가 단독으로 언제든지 수탁자 해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수탁자를 해임한 자는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탁자는 법원에 수탁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재판상 대유죠. 중요하죠, 이것도. 자, 채권자는요, 자기의 채권이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존할 수 없거나, 보존하는데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그러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요, 재판상 대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탁소 지정, 공탁물 보관인 선임이요. 자, 공탁소가 없거나 공탁소가 있더라도 보관 능력이 없는 경우, 변제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탁소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를 선임합니다. 공탁에 대한 변제 목적물의 경매 허가 사건, 이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죠?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자, 변제자는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 공탁할 수 있다. 개념이요. 다시, 변제의 목적물이 자,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그 다음에 과도한 비용,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자, 변제자는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그 시가로 방매해서 대금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물에 의한 변제 충당 허가 사건. 자, 질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죠? 질물을 경매할 원칙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질물을 직접 변제해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직접 변제해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환매, 대위행사, 감정인 선임 사건이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11가지는. 여기에서 하나 나와줘야 돼. 예, 그래야 맞습니다. 자, 매수인은요. 자,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환매하고자 하는 때 매수인은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자,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죠? 자, 볼게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 평가액에서 평가액에서 이게 A라고 할게요. A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 이게 B죠. 그래서 공제한 잔액을 공제한 잔액이 C겠죠. 그래서 A에서 B를 공제하면 그 잔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래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자,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개념을 정리했죠? 그 다음 절차 보겠다는 절차. 자, 절차. 자, 재단법인 정관 보충이요. 네, 재단법인 정관 보충. 자, 일단 기본 포맷부터 먼저 말하는 게 맞겠죠? 기본 포맷. 관할은 자, 지방법원, 단독판사요. 다음 신청인은 자, 당사자 신청인이죠. 당사자. 다음 신청 방식이요. 자, 서면 또는 말로 하겠죠. 심리 및 재판은 자, 임의적 변론이죠. 다음 직권 탐지주의. 다음 결정으로서 하죠. 재판은 결정으로서 한다. 그 다음에 보통항고요. 보통항고. 그렇죠? 보통항고. 자, 이게 기본 포맷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 것들은 체크해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재단법인 정관 보충이요. 자,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하죠. 그 다음 당사자 신청인이요. 자, 이해관계인과 검사들은 검사요. 이해관계인과 검사요. 근데 신청 방식이에요. 신청 방식은 소명 하고요. 심리 및 재판은 마찬가지고, 자, 불복은 보통 항고를 합니다. 그리고 임시의사 선임. 자,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아니라 합의부죠, 합의부에서 하고요. 자, 신청인은 이해관계인과 검사 들어갑니다. 검사 들어가고요.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신청 방식은 역시 서면 또는 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 및 재판은 마찬가지 임의적 변론주의 택하고요. 그 다음 결정으로서 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 방법도 보통 항고고요. 특별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대리인, 자, 합의부, 자, 이해관계인과 검사 마찬가지예요. 합의부. 자, 임시총회도 단독판사가 아니고 합의부죠. 지방법원 합의부요. 그 다음에 신청인은 자, 총회 소집 요구했던 총사원의 5분의 1이죠. 5분의 1 이상의 사원이에요. 사원. 이 개념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총사원 5분의 1 이상으로 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테. 그죠? 임시총회 소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총회 소집 요구했던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사원이요. 자, 신청 방식이요. 서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명할 수 있다. 소명해야 된다. 그 다음 여러분 임의적 변론진 재판은 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죠. 이유를 붙인 결정. 원칙은 이유 있는 결정. 그죠? 보통 한 건데 이유 있는 결정일 수도 있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죠. 지금 여기서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합니다. 네, 여기서는 다 이유를 붙이지 않아요. 근데 임시총회에서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합니다.
자, 불복은 보통항고이고요. 수탁자 사임이요. 자, 신탁재산. 자, 수탁자 사임이요. 역시 지방법원 단독 판사죠. 그 다음, 자, 신청인은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신청 방식은 소명이고요. 그 다음에 불복은요. 불복 신청 불가죠. 불가. 불복 신청 안 됩니다. 그 다음 수탁자 해임이요. 수탁자 해임은 신청이 누구죠? 위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죠. 위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 혹은 수탁자요. 그 다음 그죠? 그 다음 신청 방식은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자, 심리 및 재판이요. 자, 수탁자 신문은 필요적이죠. 필요적 신문이고, 마찬가지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재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즉시항고예요. 즉시항고. 자, 사임은 불복 신청이 안 되는데 해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비상사건 개별 사건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임에서 자, 신청, 위탁자, or 수탁자, 위탁자나 수탁자. 그 다음에 해임. 자, 그 다음에 수탁자 해임에 있어서요. 위탁자나 수탁자는요. 만약에 수탁자가 그 임무에 그죠?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그죠? 수탁자를 해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 청구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요. 소명. 자, 사임에 있어서는요. 소명해야 된다. 만약에 수탁자가 사임허가에 대한 재판 신청한다? 그럼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소명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재판상 대위 보겠습니다. 재판상 대위. 자, 관할은 당연히 지방법원 단독 판사고요. 신청인은 채권자죠, 채권자. 신청인 채권자예요. 서면 또는 말로 하고요. 자, 심리 및 재판이요. 자, 신문은 공개하죠. 비공개 원칙인데 신문 공개합니다. 재판상 대위에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점이죠. 검사 불참여. 검사는 참여할 수 없죠. 검사 불참여. 즉 불복 방법이요. 즉시항고 가능하죠. 즉시항고. 다음 공탁소 지정, 공탁물 보관이 선임이요. 관할은 지방법원 단독 판사. 신청인은요. 변제자죠. 변제자. 신청 방식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요. 심리 및 재판. 자, 필요적 신문이죠. 그 다음에 검사 불참여예요. 자, 공탁소 지정 공탁물 보관 선임에서 자, 불복 할 수 있습니까? 결정에 대해서 불복 못하죠. 불복 신청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판상 대위, 그다음에 공탁소. 그 다음에요. 불복 신청 못한다. 그 다음에 공탁에 대한 변제 공조물 경매 허가한 재판 불복 신청 못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 공탁에 관한 변제 공조물 경매 허가 사건이에요. 제가 지금 봤고요. 이때 지방법원 단독 판사, 그 다음에 신청인요. 여기 마찬가지 변제자죠. 변제자. 공탁물에 관한 변제 목적 경매 허가 사건 신청인 변제자고요. 신청 방식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요. 일반 원칙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심리 및 재판에서는요. 자, 법원은요. 공탁소 지정 및 공탁소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재판하기 전에 채권자와 자, 변제자를 신문해야 합니다. 신문해야 해요. 자, 그래서 채권자와 변제자를 신문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검사는요, 자, 사건에 관하여 의견 진술하고 신문에 참여할 수 없죠. 검사 불참여고요. 자, 그리고 불복이요. 불복 신청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합니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의한 변제 중단 허가 사건이요. 질문에 의한 변제 중단 허가. 이때 여러분 중요해야 될 거 신청인 질권자입니다. 질권자. 다만 질권자는요, 자, 미리 채무자 및 질권 설정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일반 원칙에 서면 또는 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 및 재판은요, 자, 법원은요,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신문해야 되죠. 필요적 신문이고요. 필요적 신문. 마찬가지로 검사는요, 사건에 의견 진술하거나 자, 신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견 진술하거나 신문에 참여할 수 없다. 불참여. 불복은요, 불복 신청할 수 없죠? 불가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비용 부담은 이 상황에서 비용 부담은 질권 설정자가 부담해요. 질권 설정자가. 자, 그다음에요. 별표. 저 마지막 별표. 환매권 대위 행사 시 감정인 선임이요. 환매권 대위 행사 시 감정인 선임이요. 관할. 여러분 관할. 지방법원 관할합니다. 지방 물건 소재지의 자, 지방법원. 관할 물건 소재지 자, 지방법원이요. 그다음 신청인 매수인이죠. 그다음에 신청 방식이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서면 또는 말로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다음 심리 및 재판이요. 검사 불참여죠. 검사 불참여. 그렇죠? 자, 그다음 불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정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거 기본 포맷이에요. 네, 기본 포맷. 자, 됐죠? 검사 불참여. 그다음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상황에서 나와줘야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 포맷을 일단 좀 보시고요. 기본 포맷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시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아니라 합의부인 것들 이거 외우시면 돼요. 네, 이런 거 합의부,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임시총회 요거죠. 요 세 개예요. 나머지는 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이요. 신청인이야 뭐 당사자인데 자, 그 이해관계인 검사. 근데 자, 조금 뭐 외울 만한 거 수탁자, 그다음 위탁자, 수탁자 이런 거 위탁자나 수탁자입니다. 그다음 채권자, 변제자, 질권자, 자, 매수인이고 신청 방식이요. 일반 원칙을 하는데 재단법인 정관 보충에서는 소명해야 된다. 그다음에 소명해야 된다. 자,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서도 서면, 그다음에 소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청 방식에 있어서 신청인 그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 이사가 이런 거죠. 자, 이 소명하는 이 내용일 거예요.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죠.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합니다. 소명. 네. 그 신청은 서면을 하고요. 자, 소명 자료는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뭐 내용 증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은 일이 없다는 사원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소명이 없다? 그럼 기각돼요. 그러니까 소명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소명. 이게 지금 개념에서 여러분 임시총회 소집 허가에서 자, 사원의 총 있은 후에 2주 이내 총회 소집하지 아니한테잖아요. 그때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스스로 임총이를 소집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거거든요. 한번 소집 요구를 했었던 총선 5분의 이상의 5분의 이상의 사원이 신청인인데 이 소명 내용은 마찬가지로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한다 이거죠. 이사가 또 신청은 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재판 형식은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재판을 한다. 그 다음 이런 것들. 자, 신청 각하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죠. 지금 이 부분이요. 비송사건 암기 절차에서 지금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고 제가 중요한 걸 놓칠 뻔했습니다. 자, 인용 결정 불복 못하죠. 못하지만 여러분 각하나 기각은 기각만 항고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지만 자, 인용 결정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요거 각하나 기각에 대해서만 자, 불복 신청을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합니다.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 것들, 그죠? 수탁자 해임은 자, 즉시 항고 가능하다. 사임은 불복 신청 못한다. 차이 이런 것도 가져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재판상 대의, 자, 검사 불참여, 그죠? 불참여, 나머지 다 검사 불참여예요, 이것들. 검사 불참여, 그죠? 재판상 대위 같은 경우, 여러분, 지금 신문은 공개하죠. 예, 검사 참여 금지되고요. 신문은 공개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비공개 원칙인데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재판상 대회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심리는 공개합니다. 그죠? 그리고 신청인은 채권자고요. 신청 방식은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서면 또는 말로 하고요. 심리는 공개하고요. 검사는 불참여죠. 검사 참여는 금지됩니다. 그쵸? 불복 절차에서 즉시 항고 재판상 대위에 있어서는요. 자,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누구? 채권자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 그리고요. 만약에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채무자가 즉시 항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재판상 대위에서 재판상 대위에서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죠?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집행정지 효력은 부정이 된다. 집행정지 효력은 부정이 되고요. 자, 채무자의 즉시 항고가 있더라도 채권자는요, 대위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이 자, 항고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원 재판의 집행정지 등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됐죠? 네. 그리고 재판상 대위에서 비용 부담이요. 채무자의 항고가 이유 있으면 신청인이 부담하고, 그죠? 항고가 이유 없다? 항고가 이유 없다? 누가 부담할까요? 채무자가 부담하겠죠? 그렇습니다. 됐죠? 네. 네. 이유를 붙인 결정. 그 다음에 이제 다 봤습니다. 그죠? 여기 11개 사건 중에 개별 사건에서 나온다면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근데 만에 하나 자, 상사 비송에서 나왔다. 그러면 좌절하고 있어야 되죠. 네, 사상에서 나왔다. 자, 여기서는 찍기만 하겠습니다. 자, 나온다면 여러분, 자, 상사 비송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책에서 상사 비송에서 나온다면요. 일단 뭐 검사인 선임 사건, 자 변태 설립, 사항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사건. 자 나온 다음에 일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나오지 않을까? 일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자 일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그렇죠? 만약에 상사 비송으로 만약에 조금 나온다. 상사 비송이요. 그러면은 일시이사의 자 직무 대행자 선임이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개념부터 그러면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일시이사의 직무 대행자 선임이요. 개념. 이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개념 정리하고요. 뭡니까? 일시이사. 예, 직무대행자 선임. 법률 또는 여러분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자 임기의 만료 또는 자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요 새로 자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요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는 거죠.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런데 법원이 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한 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시이사의 직무대행자, 일시이사의 직무대행자는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직무대행자는 구별되어 이사 선임 결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 해임해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와는 구별됩니다. 그렇죠? 일시이사와 자, 일시이사의 직무대행자. 그래서 직무대행자는 구별돼요. 그래서 어쨌든 관할이요. 이거는 합의부죠. 합의부. 여러분 합의부예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리하고요. 다음 신청인이요. 신청인. 자, 이사나 그죠? 감사, 기타 이해관계죠. 이해관계인. 그죠? 이사, 감사, 이해관계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죠? 신청 방식은 비송사건 절차의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비송사건 절차 일반 원칙. 그래서 서면이나 말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 및 재판이요. 자, 심리 및 재판. 진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 감사의 진술 들어야 된다. 이사와 감사의 진술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은요.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한다. 결정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총회 소집 사건이 비슷해요. 각하 기각만 한고 가능해요. 기각만 한고하고요. 각하 기각만 한고하고요. 그다음에 보수 결정, 여러분 보수 결정. 그래서 즉시 한고. 그죠? 신청을 자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각하 기각만 한고할 수 있다. 보수 지급에 있어서 그죠? 자 법원은 자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직무대행자에게 보수 지급하게 할 수 있죠. 이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중요하죠. 나올 수 있더라. 나올 수 있더라.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 기본서를 쭉 이제 뒷부분 가면 여러분 회사 해산 명령 있죠? 회사 해산 명령 이것도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외국 회사 영업소 폐쇄 명령 같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 더 보죠. 그죠? 회사 해산 명령을 썼거든요. 회사 해산 명령. 그 다음에 또 뭘 받는다? 외국 회사 영업소 폐쇄요. 폐쇄 사건. 일단 회사 해산 명령은요. 개념 봐야겠죠? 회사의 해산 명령 사건. 다음, 자, 회사 해산 명령이요. 회사 해산 명령. 자, 의의요. 개념 볼게요. 회사 해산 명령이 뭡니까? 자, 회사가 공익상, 자, 회사의 존속의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이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죠.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법 176조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자, 회사 해산 명령 사유죠, 사유. 회사 해산 명령 사유예요. 첫째, 자,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그죠?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이어야겠죠? 그 다음, 이렇게, 첫째, 불법한 것일 때, 둘째, 자,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죠? 설립한 후에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그죠?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여러분, 자,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판례는요, 외부의 장애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업의 의지와 능력이 존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그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자, 판례의 태도입니다. 역시 의지와 능력만 존재한다면 여러분 정당한 사유 없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약간 주관적인 것 같긴 한데 일단 판례 입장이 그렇습니다. 판례 입장. 그 다음 세 번째요. 자, 이사 또는 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자,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 그죠? 다시 세 번째,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 그때는요, 회사 명령이 사유됩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이제 회사 해산 명령 관할 합의부죠. 마찬가지로 합의부예요. 다음 당사자 누구죠? 신청인요. 이해관계인 검사. 그다음에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자, 이해관계인의 담보 제공. 그렇죠? 이해관계인 검사. 그다음에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해산 명령할 수 있죠. 자, 이해관계인 검사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은 여러분 회사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가 포함될까요? 주주나 사원, 채권자 등을 포함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는요. 자, 이해관계인 해사 명령 청구했어? 그럼 법원에 대해서 자,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어요. 이때 회사가 담보 제공 청구를 하면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야겠죠. 저 해사 명령 청구자의 담보 제공. 다시 회사는요. 이해관계인이 자, 법원에 대해 그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자, 회사는요, 법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자, 명할 수 있죠. 이때 회사가 담보 제공 청구를 하면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일반 원칙에 따르고요. 비동사건 절차법 일반 원칙. 그 다음 심리 및 재결이요. 심리 및 재판. 자, 이때는요. 공고 해야죠. 공고. 관보에 공고한다. 관보에 공고. 그 다음에 검사 의견 청취할 수 있죠. 이해관계인 진술과 검사 의견. 그 다음에 이유를 붙인 재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진술이죠.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검사의 의견. 그러면 자, 불복 방법이요. 즉시 항고할 수 있죠.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요.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요. 자, 원칙은 자,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원래. 그죠? 없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자, 회사 해산 명령에서는요. 자,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자, 회사가 그리고 청구를 기각이나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하고요. 즉시항고. 그 다음에 즉시항고는 자, 집행정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참고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이해관계 담보 제공은 여기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리 및 재판 여기다 진술 및 검사 의견.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 관보 공보. 자, 해산 명령 청구자의 담보 제공. 해산 명령 청구자의 담보 제공.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이요.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명령이죠.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 명령. 일단 개념 볼게요. 개념. 폐쇄 명령.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외국회사는 일단 우리 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우리 상법 해설 명령을 해서 법인격 박탈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외국회사에 대해서는요. 회사의 해산 명령에 가름하여 영업소 폐쇄 명령 제도를 둔다. 그죠? 상법 176조에 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관할 법원은요. 자, 합의부입니까? 아닙니다.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자, 지방법원. 자, 합의부가 아니에요.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관할합니다. 그 다음 신청인은요. 이해관계죠. 그리고 검사.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자,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없죠. 이게 회사 해산 명령과 다른 거죠. 법원 직권으로 가능한데 여기서는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 해산 명령과 차이가 있는 거죠. 신청 방식이요. 일반 원칙을 따르고요. 다음 자, 심리 및 재판이에요. 심리 및 재판. 마찬가지죠. 관보에 공고하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진술. 그죠? 그 다음에 검사의 의견 청취를 들을 수 있죠. 검사의 의견 청취. 그죠? 다음 재판은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싸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담보 제공할 수 있죠. 여러분, 담보 제공. 영업소는요. 이해관계인이 폐쇄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자, 법원에 대하여 영업소는 법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담보 제공,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법원은요. 마찬가지예요. 영업소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죠. 그래, 담보 제공해라. 이때 영업소가 담보 제공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영업소가 담보 제공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야 돼요. 악의임을 소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불법 방식, 불법 방법 어떡합니까? 즉시항고 마찬가지고요. 집행정지 효력 갖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효력 있습니다. 자, 신청을, 즉시항고 같은 경우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영업소가 하겠죠. 신청을 인용했어. 그 영업소가 폐쇄 위기에 있으니 영업소가 하고, 청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청인, 이해관계인,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겠죠. 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비용부담. 자, 비용부담은 영업소 부담이죠. 여러분,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 등 영업소의 부담이죠.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 영업소 부담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하는 경우 항고 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이 된 전신 비용, 영업소가 부담합니다. 영업소가. 자, 저는 이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서 일시 이사가 나오든가 회사 해산 명령이나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이 세 가지 중에 나와주면 땡큐. 네, 땡큐. 됐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좀 이메일 주신 분한테 요건요. 제가 PDF 파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메일로 다시 발송, 기송사건 절차법, 필수암기 사항, 꼭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저장을 해가지고요. 다시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신 분들 지금 제가 작성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 시험장에서 좀 쫙 이 표 보면서 그래 여기서 나와라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비송사건 절차법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만.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